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손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월 22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대선을 불과 40며칠 앞두고 사자구도 필성론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반등을 하면서 어떤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까지 이기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니 이 홍준표와 원팀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나아가서는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 없이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자신감, 일단은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이 당내에 국민의힘 내부 또 윤석열 캠프 내에서도 아주 팽배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그 홍준표의 공천 거래 의혹, 그 공천 거래 내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 권영세 그 선대본부장이 또 권영세 본부장도 그렇고 윤석열 캠프의 다른 사람들도 상당히 격앙됐죠. 격앙돼서 홍준표의 공천 거래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오히려 여기 반발을 해서 이 원팀은 없다. 선거 참여 안 한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죠. 그 근저에는 이 권영세를 비롯해서 대선 캠프의 핵심 참모들이 홍준표가 없어도 이긴다. 이런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공천 기준, 당에서 만든 공천 기준이 있었죠. 5곳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에서 종로는 전략 공천한다. 종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대로 공천한다. 경선 없이. 그리고 나머지 4곳은 이 경선을 한다. 대구 중남구를 포함해서 이번에 논란이 된 중남구를 포함해서 4곳은 경선을 한다. 이런 원칙, 공천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굳이 그걸 흔들 필요 없다. 그걸 흔들면서까지 홍준표를 데려올 이유가 없다. 자, 이런 분위기가 내부에 팽배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 자, 이 두 가지. 홍준표, 안철수 없이도 이긴다. 자, 이런 그 자신감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는 저는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안철수 없이 이길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과거 사례와 비교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홍준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 종로에 최재형을 전략 공천하자. 그리고 경선을 하기로 했던 대구 중남구에 본인의 핵심 측근인 이진훈을 전 수성구청장 이진훈을 전략 공천하자. 그래서 이진훈은 원래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대구시장을 홍준표 본인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이진훈을 아예 중남구에 전략 공천해서 보내자. 자, 그러면은 내가 선거를 도와주겠다. 자, 이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 제안을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단칼에 뿌려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권영세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한 이것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 시한폭탄을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가령 이 공천 거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왔는데 그걸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만약에 이 홍준표가 그 두 곳 전략 공천을 달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것을 시시하고 어쨌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나중에 문제고 일단 덮어두고 있었다면은 그게 바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공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니까 홍준표 의원이 조만간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뭔가 요구를 할 것이다. 그 요구가 뭐냐? 무슨 뭐 지방선거 공천권 이야기도 나왔고 대구시장으로 가는데 뭐 본인을 밀어달라는 이야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보궐선거 공천권 이야기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 실제로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시시하고 있다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특히 지금은 이 5곳 여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는 후보들이 많죠. 그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것이 뒤늦게 알려진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이거 완전히 구태 정치인데 밀실에서 야합을 하는 것이죠. 공천 문제를 놓고 당의 공천 기준까지 어겨가면서까지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이 홍준표가 어차피 요구를 한 건데 이걸 시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났을 때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단칼에 자른 것 이것은 저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밀실에서 흥정이나 하는 구태로 정치 초보 윤석열이 몰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를 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홍준표 의원이 다시 밖에서 뭐 윤석열을 비판을 하면서 목리를 부리고 있지만은 그런 리스크보다는 나중에 홍준표가 제안을 했던 것이 시세하다가 드러났을 경우 그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단칼에 정리를 한 것이 잘했다고 보는 것인데, 자, 문제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완주해도 이긴다. 자, 이것은 사자구도 필성론이죠. 과거에 이 1987년 대선 때 사자 필성론 이런 게 나왔었는데, 사자구도 필성론. 그러니 윤석열, 이재명, 또 안철수, 심상정 그대로 다 가도 이긴다. 후보 단일화 필요 없다. 이것이 지금 윤석열 캠프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오기 시작한 건 오래됐는데 이것이 점점 더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는 이 협상파,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협상파와 자강파가 있죠. 자강파는 그 단일화 없어도 이긴다는 것이고, 협상파는 단일화 해야지 이긴다는 것인데, 최근의 여론조사가 좀 좋다고 해서 국민의힘, 이 윤석열 캠프 안에서 이 자강론이 더 확산되고 있다. 자, 이런 전언입니다. 일단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론조사에 근거해서 그런 그 자신감을 갖는 것인데, 최근 여론조사는 쏟아지죠. 매일 막 쏟아지는데, 그것을 크게 보면은 한 세 갈래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윤석열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여론조사. 하나는 윤석열이 오차범위 안에서 약간 앞서는 여론조사. 또 하나는 여전히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지는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자, 오차범위 안에서 그 윤석열이 앞서는 건 상당히 많고,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거는 간혹 나오는데, 가령 목요일에 발표된 미디어 리서치, 그 OBS 의뢰로 한 미디어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45.7대 이재명 34.7, 45.7, 34.7, 11%포인트나 앞서죠. 그런데 이 상승세지만 아직은 오차 범위 내에 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바로 지난 금요일에 나왔죠. 자, 한국갤럽 금요일 발표한 것, 이재명 34, 윤석열 33, 오차 범위 안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물론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은 일주일 전보다 3%나 하락하고 윤석열은 2%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상승세는 맞지만 이 상승세가 언제 꺾일지 모르죠. 그런데 계속 지금부터 40 며칠 동안 계속 1위를 할 것이라는 그 전제하에 사자구도 필성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윤석열이 불안한 1위, 불안하다. 1위는 1위인데 불안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불안한 1위가 불안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완전히 앞서는 대세론을 형성해서 1위를 하면은 불안하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불안하게 1위를 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에서는 불안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은 후보 단일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강론이라는 것이 후보 단일화 필요 없다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윤석열 캠프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1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불안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1위를 한다고 굳이 안철수 없이 1위를 한다고 해서 굳이 왜 안철수와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끼리 가자. 이 당내 여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왜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지금 그전에는 계속 안철수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단일화해서 그냥 양보를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안철수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공동정부론, 연합정부론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안철수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 장관 자료도 줘야 되고 공천권도 줘야 된다. 지방선거 바로 이어지니까. 자, 그런 말들이 나오니 이 자강론을 주장하는 윤석열 캠프 안에 또 국민의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어차피 이길 건데 안철수에게 뭘 나눠주느냐. 우리가 다 갖자. 이런 또 속셈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당대표 이준석이 한 말입니다. 이준석은 이 안철수와의 사적 감정, 사감 때문에 계속 이거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것을 추진을 하려는 사람을 거강꾼이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안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준석 최근에 아주 위험한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윤석열이 선대본부 개편 이후에
대부분 조사에서 1위를 하는데 어떻게 2등과 3등의 언어인 단일화를 꺼내겠나. 2등과 3등의 언어. 2등, 원래 단일화라는 것이 1위가 하는 것이 아니고 2위와 3위가 힘을 합쳐서 1위를 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이 1위인데 왜 단일화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판단이죠. 현재 지금 1위는 1위인데 확실한 1위가 아니고 불안한 1위. 아주 불안합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 오차범위 안에서 지는 조사가 있죠. 어제 오늘만 해도 제가 조금 전에 한국갤럽 말씀드렸지만은 KSOI, 이 목요일 발표된 조사인데, 이 지표조사라고 하죠. 4개 언론사가 같이 하는 곳. 여기서 이재명이 34, 윤석열이 33. 여기서도 오차범위에서 윤석열이 뒤쳐져 있죠. 자,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 애써 이것은 외면을 하고, 지금 1위가 나오는데 왜 2위, 3위가 하는 그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준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판한 것은 앞으로 계속 1위를 할 것이냐. 불안하지만 불안하더라도 1위를 할 것이냐. 아예 2위로 가라앉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 부분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은 상당히 급박하게 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인 김건희 씨 리서커, 녹음 내용 이것이 오히려 플러스 효과를 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오늘도 이 진보 성향 언론에서는 계속 새로운 내용들을 막 한 꼭지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7시간 45분짜리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내보내고 있죠. 앞으로 이것이 지금 차마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또 어디 매체에선가는 본인들이 어떤 책임을 덮어설 각오를 하고 막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이 있으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다시 떨어져서 2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그때 2위로 가서 지금 협상을 큰일 났다 해서 2등, 3등끼리 하는 거니까 해서 협상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늦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 시점이 단일화 협상의 적기다, 혹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2월 14일 되면 후보 등록이 시작돼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 끝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단일화가 어려워집니다. 일단 후보 등록을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돈을 포기하고 단일화 협상을 막판에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단일화를 할 때 옛날에는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하는 쪽에 그동안 쓴 돈을 뒤로 이렇게 보존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되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돈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한쪽이 드롭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 그리고 안철수가 지금 안철수는 이런 안일화 이야기하죠. 안철수로 단일화. 그런데 이준석은 단일화의 간을 본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경전을 지금 막 벌이기 시작한 것도 단일화 논의가 임박했다.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단일화 논의가 불가피하고 임박했다. 이준석은 다른 또 어떤 개인 감정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캠프 안에서도 단일화를 원하는 쪽에서는 이 협상파에서는 빨리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것이 오늘이 D-47일인데 가장 성공한 단일화는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였죠. 2002년에. 그때 D-50일, D-50일 정도 시점부터 급물차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D-46일인 11월 4일에 2002년 11월 4일에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에게 공식으로 단일화를 제안을 하죠. 그리고 D-42일에 단일화 협상단을 구성을 했고 D-25일에 단일 후보로 노무현이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갤럽 기준, 지금과 똑같은 갤럽 기준으로 그때 2002년에 17.1%였습니다. 노무현의 지지율이 3등이었습니다. 자, 17.1%. 이게 언제냐면은 이것은 D-60일 시점인데 지금보다는 좀 더 길게 남아있었지만 그다음부터 이런 기조가 유지됩니다. 그때 한나라당 이해창이 33.4, 국민통합
20일 정몽준이 27.0, 민주당 노무현이 17.1. 자, 17.1. 이 이후에 정몽준과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안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지난 금요일날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안철수가 3위를 했는데 이재명이 34, 윤석열이 33, 안철수가 딱 17%입니다. 17%. 똑같죠. 그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2002년, 10년, 20년 전에 그때의 노무현 지지율과 지금의 안철수 지지율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2002년에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막 2, 3위 순위가 막 바뀌었죠. 바뀌어서 결국은 이 노무현이 치고 올라가서 단일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7.1%면은 이 안철수 입장에서도 지금쯤은 단일화에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그런 지지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지지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일화 쪽으로 가는 노력을. 자, 지금 그래서 이 1위를 하고 있다고 이 불안한 일인데 이 불안한 일이 가지고 안주를 해서는 되지 않고 특히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2월 1일이 설이죠.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노무현 정몽준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를 해서 자, 이 시점부터는 단일화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일화 이 협상단도 서로 구성을 하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것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대선 때까지 시간이 부족하고 또 연휴 전에 어떤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단일화를 한단다. 뭐 단일화 그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겠지만은 뭐 한 주 정도 남았으니까 결론을 내지 못하지만은 양쪽의 단일화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 정도 그런 정도는 만들어 놔야지 설날 밥상머리 민심, 차례상 민심에 야권 후보 단일화,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 이것을 일단 올려놓는 일이 급선무다. 그러니 지금 뭐 불안한 일이 가지고 불안한 일을 한다고 뭐 자강론, 뭐 사자구도 필승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오히려 그것이 불안하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든 지금 정도의 윤석열 지지율이라면은 지금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또 문재인 정권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지금부터 막 할 겁니다. 지금 뭐 선관위 파동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윤석열에게 어떤 지지율이 더 올라갈 확 치솟을 그런 어떤 결정적인 쟁점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여당 쪽에서 뭔가 정책적 수단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종의 관건 선거가 나올 수도 있죠. 관건 선거가 나올 수도 있는 이 상황이라면 조속히 시간이 늦기 전에 나중에 시간이 늦어서 뭐 시간에 쫓겨서 급박하게 하기보다는 설 연휴 들어가기 직전인 지금이 단일화에 대한 물꼬를 트는 다음 주 초나 다음 주 중반 이후라도 물꼬를 트는 그런 노력이 시급하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정가 뒷담화 마치겠습니다.